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한 번 더 보시면 플레이어가 이동을 하면 적이 일정 거리 이상 닿았을 때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고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플레이어의 체력을 깎아줘야 될 거예요. 플레이어 체력을 깎아서 일정 체력이 다 달았을 때는 죽게끔 만들고 뭐 이런 상태 구현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플레이어의 체력을 나타내주는 함수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레이어 체력도 그렇고, 에너미마다도 공격력이 또 다를 수도 있죠. 이 에너미 같은 경우는 공격력이 10이었는데, 다른 에너미는 20으로 더 크다던가, 이렇게 공격력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너미의 공격력을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줍니다. 변수를 다른 스크립트에 전달을 해주는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스크립트 작성했던 것 중에서 플레이어 무브라고 하는 스크립트가 있었죠. 플레이어 무브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플레이어의 피격 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서 에너미의 데미지를 받아올 거예요. 우선 void start, update 이렇게 함수가 존재하는데 이 함수들 외에 이제 다른 함수를 생성을 할 거기 때문에 맨 밑에 여기 update를 감싸고 있는 괄호가 있죠? 괄호 밑에다가 엔터를 치시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플레이어의 피격 함수를 넣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이제 다른 아까 전에 생성했던 enemy fsm 요 스크립트랑 같이 연동이 되어서 데미지를 받아오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서는 퍼블릭으로 만들어야겠죠? 왜냐하면 다른 스크립트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보이드가 아니라 퍼블릭으로 만들어서 전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퍼블릭 보이드 그다음 이름은 데미지 액션이라고 지어보겠습니다. 데미지 액션하고 이제 인자를 받아와야겠죠? 받아오는데 여기서는 정수값을 받아와서 공격하는 데미지를 받아오도록 할 거예요. 정수값으로. 정수값이기 때문에 int라고 작성을 해주시고요. 데미지 데미지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를 써주시면은 이제 이 데미지 액션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안에 int 데미지 그러니까 정수값이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이 파라미터가 들어와야지 함수가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서는 이제 체력을 깎아 보도록 할 건데요. 체력도 먼저 선언을 해줘야겠죠. 체력을 맨 위에다가 HP라고 해서 int HP라고 해서 체력을 하나 선언을 해줄게요. 체력을 몇이라고 할까요? 한 20이라고 하면 될까요? 이렇게 체력을 선언을 해주는데 이 체력도 이제 전역으로 다 접근이 가능하게끔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 HP에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줄게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시 피격 함수로 들어가서 피격 함수에서 에너미 공격력만큼 플레이어의 체력을 깎아야겠죠. 데미지가 들어오잖아요.
이 데미지가 들어오는 만큼 체력을 깎아줄게요. HP 그리고 마이너스는 하면은 누적해서 깎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깎아주고 뭐만큼 깎냐면 여기 데미지가 들어오는 만큼 데미지만큼 체력을 깎아줘요. 여기서는 이제 적의 공격력만큼 플레이어의 체력을 가끔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계속 깎이죠. 계속 깎이다가 이제 0 이하로 될 수가 있겠죠. 인트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20으로 시작을 했다면 데미지가 3일 경우에 333 이렇게 깎이다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시점이 오겠죠. 마이너스 몇이 되는 상태가 오는데 체력이 마이너스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체력에 관한 부분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줍니다. 체력이 음수가 될 경우에 0으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건문을 통해서 초기화를 해줄 건데요. if 하고 hp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할게요. hp를 0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플레이어의 체력이 깎아지는 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데미지 액션을 이제 활용을 해서 공격을 하게끔 만들어야 될 거예요. 적군이 공격을 하게끔 만드는데 공격하게끔 만드는 함수는 enemy fsm이라고 하는 스크립트에 들어가 있죠. enemy fsm으로 들어가십니다. 스크립트 접근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맨 위에다가 공격력을 또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적의 공격력을 만들어 줄게요. public int 한 다음에 attack power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는 3으로 int니까 f가 안 붙죠? 네, 3으로 한번 만들어 줄게요. 공격력은 더 늘리셔도 되고 줄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택으로 돌아와서 이제 공격을 하게끔 만들어 줄 건데요. 이 enemy fsm이라는 스크립트와 플레이어 무브라고 하는 스크립트는 연결이 돼야겠죠. 같이 움직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enemy fsm 여기에서 플레이어 무브라는 스크립트를 가져올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프로젝트에 있으니까 얘들을 이제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이 플레이어 무브라는 스크립트는 어디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플레이어라는 오브젝트에다가 플레이어 무브를 이렇게 적용을 해놨죠. 네, 이렇게 플레이어 무브라는 스크립트는 플레이어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컴포넌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컴포넌트, get 컴포넌트를 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스크립트도 마찬가지로 get 컴포넌트로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 current time이 attack delay보다 커질 때, 공격을 할 때 이제 플레이어 무브라는 스크립트를 가져와야겠죠? 플레이어 무브는 플레이어 밑에 들어가 있죠? 플레이어의 get 컴포넌트 가져와요. 근데 어떤 컴포넌트예요? 플레이어 무브라고 하는 컴포넌트죠? 이렇게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플레이어 무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함수에 또 접근을 해야 되죠. 데미지 액션이라고 하는 함수에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점하고 데미지
액션을 치게 되면은 이 함수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미지 액션에서 int 데미지라고 해서 하나의 파라미터 값을 받아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로 안에다가 파라미터가 어떤 애가 들어가는지 써줘야 될 거예요. 정수값을 써주게 되는데요. 이 데미지는 정수로 숫자로 넣어도 되지만 저희가 어택 파워를 설정을 해놨죠. 공격력을 int 정수로 선언을 해놨죠. 얘를 가져오면 될 거예요. 어택 파워를. 그래서 가로를 하고 어택 파워라고 공격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 무브 스크립트의 데미지 액션 함수를 받아오는 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데미지 함수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받아와서 실행을 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여기는 실행이라고 좀 더 직관적으로 써볼게요. 네, 실행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데미지 액션 함수가 실행이 돼서 데미지를 가하게 될 건데요. 공격을 구현을 이렇게 어택 파워만큼 공격을 하게끔 구현을 해봤어요. 네, 공격을 구현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다음인 return을 구현을 해보면 좋겠죠. 공격을 하다가 플레이어가 일정 거리만큼 또 떨어질 수가 있죠. 플레이어가 다가오다가 플레이어가 에너미와 이렇게 가까워지다가 또 공격을 한 다음에 멀어지죠. 멀어지는데 이 적이 지금 이 정도 위치에서 시작을 했는데 되게 많이 멀어져 있죠. 처음 시작한 위치보다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멀어져 있을 경우에도 지금은 계속해서 플레이어를 따라와요. 이렇게 계속 따라오는데 이러면은 거의 지구 끝까지 플레이어를 쫓아오겠죠. 네, 그러면은 이 플레이어가 예를 들어서 다른 뭐 마을로 이동한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로 이동을 했을 때에도 얘가 펫처럼 계속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라와서 공격을 하면은 너무 무섭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한 위치에서 일정 거리만큼 떨어졌을 때 적이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코드를 또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return 함수에서 복귀 상태를 구현을 할 건데요. 복귀 상태를 구현을 할 때 이제 초기 값이 있죠. 초기 위치 값이 있을 거고 초기 위치 값을 기반으로 해서 일정 거리만큼 떨어졌을 때 다시 돌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 초기 값을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초기 위치 값을 선언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 저 공격력 밑에다가 초기 위치 저장용 변수를 선언을 해주도록 할게요. 초기 위치는 벡터 3로 저장을 해주고요. 다음에 원래 위치니까 origin pose라고 해줄게요. 원래 위치.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이동 가능 범위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가능 범위는 이제 얼마만큼 떨어져 있을 때 다시 return을 할 거냐라고 해주는 범위를 뜻하는데요. public float 하고 move distance
해서 적이 이동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을 해볼게요. 이동 범위는 저희가 발견 범위를 8 정도로 했으니까 좀 더 크게 해야겠죠? 20 정도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진 포즈에다가 원래의 위치 값을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저기 원래 있던 위치 값이 현재는 마이너스 11.07, 1,3.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직접 넣어줘도 되지만 적의 위치가 다 다를 수도 있겠죠. 이 적은 여기에 있고 다른 적은 또 다른 공간에 있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위치 값을 트랜스폼 함수를 통해서 받아오도록 할게요. 받아오는 것은 어디서 하냐면 처음에 설정을 해주는 거죠. 초기 값을 설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스타트 함수에서 받아오도록 합니다. 적의 초기 위치 값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위치 값은 오리진 포즈라는 변수 안에다가 선언을 해야겠죠? 오리진 포즈 써주시고요. transform position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적의 초기 위치 값이 저장이 될 거예요. 현재의 위치이기 때문에 초기 위치 값이겠죠? 그리고 move 함수에서 또 이동 중에 초기 위치로부터 오리진 포즈로부터 이동 가능 범위를 넘어가면 현재 상태를 복귀 상태로 전환을 해주도록 해야겠죠. 여기서 move 함수에서 현재는 이 공격 상태로 전환해주는 함수가 존재를 하고요. 상태 전환이 지금 move에서 어택만큼 가게 돼 있죠. 그리고 플레이어의 거리가 공격 범위 밖이라면 플레이어를 향해서 이동을 합니다. 일단 이동을 하는데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겠죠. 오리진 포즈가 초기 위치와 오리진 포즈를 비교를 했을 때 이동 가능 범위를 넘어간다면 복귀 상태로 전환을 해줘야 될 거예요. 이동 가능 범위는 move distance 요거를 넘어간다면 move distance를 넘어가면 복귀 상태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조건문을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if문을 else if로 변경을 해줄게요. else if로 하면은 if, else if 이렇게 짝꿍이 되는데요. if문이 만약에 뭐뭐 하다면이죠. 근데 또 다른 조건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조건이 또 다르게 있을 때 근데 만약에 또 이러이러하다면 A 조건이고 B 조건이고 그리고 A 조건도 B 조건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또 다른 if문을 쓰기 위해서 else if문으로 바꿔줍니다. 자, 맨 위에다가는 어떤 걸 선언을 해줄 거냐면 만약 현재 위치가 초기 위치에서 move distance 그러니까 요거는 이동 가는 범위죠. 값을 넘어간다면 복귀 상태로 전환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떨어졌을 때, 현재 위치보다 너무 멀리 떨어졌을 때는 복귀 상태로 전환을 해주게끔 합니다. 윗부분에서 vector 3 distance 또 이 a와 b 사이 값을 비교를 해야겠죠. 비교를 하는데 현재 위치 값이랑 초기 위치 값이랑 비교를 해줍니다. 현재 위치 값은
transform.position 이렇게 하면 현재 위치 값이 나오죠. 그리고 초기 위치 값은 뭐였죠? 위에서 origin pose라고 해서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해준 다음에 현재 위치를 넣어줬죠. 그러면 origin pose가 현재 위치가 될 거예요. 이렇게 스타트 함수 안에다가 현재 transform, 현재 초기 위치 값을 저장을 했으니까 origin pose를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이제 공격 범위 밖에 이동 가능 범위 밖에 넘어가면 이동 가능 범위 밖에 넘어가니까 넘어가죠. 넘어가는데 move distance 값보다 더 커지게 되면 이라고 해줍니다. 그러면 이 안에다가 복귀 상태로 전환을 해야겠죠. 복귀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서 m 언더바 state 하고 enemy state 점 return이라고 해주면 이게 복귀 상태로 전환이 되는 거겠죠. 여기 있는 return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해서 이제 상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을 로그로 남겨주도록 할게요. move에서 return으로 변경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현재 상태가 복귀 상태로 변해지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return 함수도 채워보도록 할게요. return 함수로 들어와서 return 함수를 채워보겠습니다. if문을 똑같이 써주게 되는데요. 만일 초기 위치에서의 거리가 0.1f 이상이라면 초기 위치 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래서 초기 위치 거리가 일정한 값 이상이면 다시 초기 위치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위치를 초기 위치로 조정을 하고 현재 상태를 대기로 전환을 해줍니다. 여기다가는 이제 if 해서 if문을 이용을 해서 현재 상태와 초기 상태, 초기 위치에서의 거리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비교하는 거는 계속 해봤으니까 vector3.distance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transform.position 하고 origin pose랑 비교를 해줍니다. 두 개를 비교를 해주고요. 비교를 하는데 너무 작아졌어요. 너무 작아지는 게 지금 0.1f로 이렇게 너무 잘못 썼네요. 0.1f 이렇게 해서 너무 작아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초기 위치 값으로 다시 이동을 하세요 라고 써줍니다. 벡터 3의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해줘야겠죠. 벡터 3 방향을 dir로 설정을 해줄게요. dir 설정하고 얘는 origin pose 빼기 transform.position 이렇게 하면은 원래 위치에서 현재 위치니까 원래 위치로 향하는 방향이 되겠죠. 그 방향으로 다가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normalized라고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밑에다가 cc.move 이렇게 하고 그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라고 하는 함수를 써주게 되면은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방향, 속도, 타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방향, 속도, move speed 속도, 그리고 time.delta time 하면은 이제 시간 프레임을 조정하는 time.delta time까지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else문이 들어가야겠죠?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위치를 초기 위치로 고정하고 현재 상태를 대기로, 아이들 상태로 전환을 해야 될 거예요. 다시 돌아간 다음에 아이들 상태로 지정이 되겠죠.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오리진 포인트, 오리진 포즈로 돌아왔을 때는 이제 대기 상태로 전환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적의 위치를 초기 위치로 조정하고 현재 상태를 대기로 전환을 할게요. else 하고 else문에서는 이 적의 위치를 초기 위치로 만들어주죠. transform.position 적의 위치를 초기 위치니까 origin 포즈가 될 거예요. origin 포즈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를 대기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대기로 전환하기 전에 HP가 이제 체력이 깎여 있을 거예요. 깎였는데 체력이 깎였다가 보통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면 체력도 회복이 되죠. 다시 체력도 회복을 해볼게요. HP를 이제 체력을 회복을 합니다. 원래의 맥스 HP로 회복을 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그 에너미의 체력 값도 들어가야겠죠. 여기가 HP가 선언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군요. 네. 이 위에다가 적의 위치를 초기 위치로 돌아갔을 때 HP까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다가 선언을 하는데 여기서 선언을 할 때 체력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퍼블릭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퍼블릭하고 int로 만들어주고요. int 여기다가는 유저 HP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최대 체력도 있어야겠죠? 체력 최대값 퍼블릭 int하고 max HP도 만들어주겠습니다. 얘도 대문자로 할게요. 유저 HP, max HP 이렇게 한 다음에 스타트 함수에다가 HP를 선언을 해주도록 할게요. 유저 HP가 max HP다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유저 HP를 이걸로 선언을 해줬죠. 요거는 이 위에 있는 HP는 유저 HP는 적의 HP죠 사실. 그래서 헷갈리니까 HP라고만 넣어주고 max HP를 15로 만들어 줄게요. max를 그 다음에 얘도 HP로 변경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HP를 먼저 15로 할당을 해줍니다. 15로 할당을 해주고 밑에다가 리턴을 하고 리턴하면 다시 회복을 할 수 있게끔 HP를 회복할 수 있게끔 HP는 max HP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상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 언더바 state는 enemy state.idle 이렇게 해서 아이들 상태로 초기 상태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하고 상태 전환 한 다음에 return에서 idle로
아이들로 다시 넘어갔다 라고 로그를 찍어주면 더 좋겠죠? 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스크립트로 돌아가서 유니티 에디터로 돌아가서 얘가 다시 리턴을 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공격하다가 도망가고 그리고 멀리 한번 도망가 볼게요. 멀리 도망갔더니 다시 돌아가죠. 에너미가 원래 위치로 돌아갔다가 원래 위치로 다 가게 되면은 이제 멈추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오리진 포즈였고 오리진 포즈에서 일정 거리만큼 떨어졌더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가까워지면 또 쫓아오죠. 또 쫓아오다가 멀어지면은 원래 위치에서 멀어지면 다시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return하는 복귀 상태 함수까지 구현을 해보았습니다.